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한 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마약 문제죠? 예, 마약 관련 소식입니다. 일단 이 이슈가 최근에 또 언론에서 크게 대두가 됐던 이유가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죠. 네. 근데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 성분도 추가로 나왔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게 경찰에서는 이게 피의자에 대한 그 범죄 피의 사실을 공표를 기본적으로는 예.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공표는 하고 있지 않으나 예. 그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예. 이제 그 시민들의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 정도만 확인을 해보면 예. 그 네 가지 그 마약류가 네, 어떤 검출이 됐다. 것들이죠? 이렇게 요것까지만 지금 이제 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흔히 많이 들어보신 프로포폴, 네, 수면 마취제. 네, 그 다음에 케타민, 네. 그 다음에 코카인, 대마 이렇게 네 종류죠. 예. 네, 그 프로포폴이나 케타민 같은 경우는 마취 유도제나 이제 마취제로 분류가 되어 있고, 네. 근데 다만 그 코카인하고 대마 같은 경우는 뭐 의료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조금 놀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아니라 네 개를 뭐 4종 세트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다양한 거를 또 해서 국민분들이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약류 네 종류가 네. 검출이 됐다라는 것이지 예. 이것을 뭐 한날 한시에 뭐 했다라는 했다거나 거는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죠? 경찰 확인될 조사에서 수도 없고, 네, 없기 확인을 해봐야 때문에 될 사실은 부분이죠. 확인된 것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 그 네 종류가 검출이 되었다. 그 정도 네. 상황이고. 근데 이제 유아인 씨가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해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내 입국을 할 때 신체 압수수색을 진행했잖아요. 근데 뭐 사실 이미 보도가 나왔고 그 전에 정보가 있었다는 건데 이번엔 또 식약처에서 그렇죠. 네, 네. 네, 네. 본명으로 나온 게 네. 예. 이게 그럼, 원래 예. 이제 마약 수사들은 보통 그 상선 수사나 이제 하선 수사라고 부르는데 예. 보통은 마약을 구매한 네. 사람이나 아니면 마약을 판매한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이제 포착을 하고 이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구매자를 내가 검거했다 그러면 구매자를 기본으로 해서 너 누구한테 샀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판 사람을 추적하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이제 전반적인 그쵸. 그 검거 규모를 확대시키는 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어요? 네, 지난해 이제 그 식약처에서 네. 그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것이 의심되는 한 50여 명 정도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명단에. 그 중에 한 명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분에 대한 그 신체 압수수색을 해서 네. 검사를 했더니 예. 코카인이나 대마 같은 것도 검출이 되면서 네. 약간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검출이 된 거죠. 쉽게 네네. 말하면. 그래서 약간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명단을 넘겨서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뭐 연예인들의 마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마약 관련 뉴스는 거의 매일 뉴스에 등장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또 뭐 재벌 3세의 마약 투약 관리, 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소식이 네.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뭐 댓글도 보시면 예. 마약류가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정도로 사실은 관련 그 정도로 많이 사건 나온 보도가 거죠. 예.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아질까?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 심각한 상황인데 네. 최근에도 보면은 그 대마를 구매해서 이제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죠. 그 네. 조모 씨인데 예. 구형이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이 구형을 했고 이분이 이제 효성그룹 창업주 이신 그 재벌 분의 3세. 손자이시고 뭐 사실 뭐 기업이랑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닐 그쵸. 아닐 것인데 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네. 포착이 돼서 지금 구형까지 사실 저도 받았네요. 이제 월화는 중립기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법조팀에서 이제 그렇죠.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근무를 하면은 직결 심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심판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 주변에는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할지도 모르겠다.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 그렇습니다.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위험한 마약을 투약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경찰에서 이제 매년 사실은 마약 단속을 뭐 어떻게 강화하겠습니다. 뭐 이런 예. 발표 자료를 내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 굉장히 이거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네네. 정도였는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자료를 경찰청 예, 자료를 예. 보시면 네.
그 인터넷이나 약간 SNS 등에 익숙한 20, 30대 젊은층 사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대도 심지어 꾸준히 검거가 되고 있고, 그쵸. 그래서 이게 마약 관련 통계가 경찰에서도 나오고 검찰에서도 나오고 예. 딴 데 또 나오고 이러는데, 검찰 자료를 보면 10대 마약 사범이 뭐 480명에 이르고 있다, 뭐 이런 자료들도 있고요. 네. 그 20, 30대 비율이 거의 이제 50% 네.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네, 댓글들을 좀 살펴보면은 미국 유학 가서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대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마약 유통 경로가 점점 발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다크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성년자들이 그렇게 이거 구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 취재 뒷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이제 고1 때 호기심에 마약을 처음 다크웹에서 구매를 해서 해봤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황곽버섯 씨앗을 직접 구매를 해서 집에서 재배를 하다가 붙잡혀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터넷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또 미디어에서 마약에 대해서 노출도 많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또 구하기도 쉬우니까 이거에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검색이 되고, 네.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범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예. 2018년에 비하면 작년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렇죠.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마약과 도박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혹시 권기범 선배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그 미국에서 좀비처럼 있는 것도 네. 영상이. 뭐 관련 다큐멘터리도 사실은 공개가 네. 많이 되고, 그래서 네. 그 뭐 혹시나 이렇게 OTT 같은 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네. 다큐멘터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영화나 이런 데서 약간 어떤 그런 합의 문화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도 예. 뭐 그건 표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더라도,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실제로 이 중독됐던 사람들이 어떤 약간 고통을 겪는지 이런 네. 얘기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펜타닐 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게 금단 증상이 막 온몸을 막 기름에 튀기는 것 같은 고통이다, 뭐 그쵸. 이런 표현까지 예. 나올 정도인데, 그런 뒷단에 있는 고통들은 미디어들은 그런 것들은 잘 표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고통들에 대한 것도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로 좀 많이 네. 접하셨으면 좋겠고, 이 위험성을 같이 네.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